협착증 수술은 성공했는데 다시 아프다면 문제는 수술한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위아래 마디입니다. 5년 전에 수술 받으셨는데 처음 2, 3년은 살만했는데 작년부터 다시 다리가 저립니다. 병원 가서 MRI 찍어 보니까 수술한 부위는 깨끗합니다. 윗마디가 새로 좁아졌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윗마디까지 연장해서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길에 이 수술을 또 해야 하나? 아니면 이 다리 저림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 그 질문에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술한 부위는 멀쩡하다는데 왜 위아래가 다시 아플까요? 그리고 나사를 하나 더 박으면 정말 이번엔 끝이 날까요? 이 질문을 안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진료실에 들어오신 60대 남자분, 앉으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수술 잘못된 거 아니죠? 5년 전에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허리 마디가 너무 좁아져서 그 부위를 넓혀주고 위아래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 의학 용어로 감압술하고 유합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좁아진 곳을 뚫고 흔들리지 않게 나사로 묶어 놓는 겁니다. 수술 후 2, 3년은 정말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아팠던 그 느낌, 수술 전에 그렇게 괴로웠던 그 저림, 그게 똑같이 돌아온 겁니다. 수술한 병원에 다시 가서 MRI를 찍으셨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수술한 부위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마디가 새로 좁아졌네요. 환자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술한 곳이 깨끗한데 왜 또 아픈지, 수술한 위에 마디가 왜 갑자기 좁아졌는지. 이게 협착증 수술 후에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의학 용어로 인적분절 질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술한 마디 바로 위나 아래가 새로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허리뼈는 5개의 마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마디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서로 힘을 나눠서 지탱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수술로 한 마디를 나사로 고정하면 그 마디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의 부담이 그 위아래 마디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제 설명을 듣고 이러시더군요. 그러면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수술이 위의 마디를 아프게 만든 거네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한 그 마디는 지금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위의 마디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쪽 마디까지 연장해서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시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를 하나 더 박으면 정말 이번에 끝이 날까요? 아까 이 60대 환자분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한 마디를 나사로 고정하면 그 위아래 마디가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윗마디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 윗마디를 또 나사로 고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의 마디가 이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허리뼈는 5개 뿐인데 한 번 수술할 때마다 고정 구간이 넓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마디는 줄어드는 겁니다. 움직이는 마디가 줄어들수록 한 마디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재수술 후에는 그 다음 재발까지의 간격이 더 짧아집니다. 첫 수술 후에는 5년 만에 왔는데 두 번째 수술 후에는 2, 3년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에 실리는 부담이 그만큼 커져 있으니까요. 나사를 박을수록 그 위아래가 또 무너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분이 제 설명을 다 들으시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 번 더 수술대에 올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러면 이번엔 다른 길로 가보시겠습니까? 그제야 환자분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나이에 또 수술받고 또 재발하면 그땐 정말 더는 못 버팁니다. 이분은 그날 재수술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술 부위를 또 넓히는 게 아닙니다. 새 나사를 또 박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마디가 고정되면 그 부담이 위아래로 넘어간다고. 그런데 그 부담이 왜 생겼겠습니까? 애초에 허리 근육이 한쪽으로만 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중된 힘이 수술 전에는 아랫마디를 무너뜨렸고 수술 후에는 윗마디로 방향을 튼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그 편중된 힘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굳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당기는 근육을 풀어주고 약해진 척추 주변 인대와 힘줄은 다시 채워넣고 그래서 윗마디를 짓누르던 압력을 빼주는 것, 윗마디를 버티는 힘 자체를 되살리는 것, 이게 치료의 방향입니다. 나사가 해결하는 건 결과입니다. 무너진 공간을 넓혀주는 것. 그런데 그 공간을 무너뜨린 힘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음 마디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협착증으로 꾸준히 호전되고 계셨는데 주변 지인이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한의원에서 무슨 협착증을 치료하냐? 그 말 한마디에 치료를 중단하고 수술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아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면 수술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요. 다시 이 60대 환자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5년 전에 수술 받으신 것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한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나사를 한 번 더 박는 길로 가실 건지 아니면 편중된 힘을 바로 잡는 길로 가실 건지. 그분 표정이 조금 풀리시더군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환자분 한 분한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입니다. 수술만 하면 끝날 줄 아셨을 겁니다. 그 두려운 수술대에 올라가시던 날 이것만 넘기면 다시 걸을 수 있겠다. 그 믿음 하나로 버티셨을 테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또 그 저림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깨끗하다 하는데 내 다리는 왜 또 이러는지 또 한번 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그 무게를 안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도 차도가 없으셨어요. 다시 병원에 가셨더니 또 수술하자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망치듯 저의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앉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내일 아침에는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이어갔고 6번째 치료에 오시는 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방긋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원장님,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 뒤로 이분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작 알았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네요. 나사를 더 박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통증에 빼앗긴 일상, 이제는 되찾으실 때입니다.